그러니 앞으로 유령도시가 아니라 소멸도시,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도시 지역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동산에는 미래가 없다. 꼬마 빌딩, 상가 투자, 이제는 주의가 요망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 2022년과 2023년도에 인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자 수가 많을까요? 사망자 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자, 조사를 해봤더니요, 출생자 수하고요, 사망자 수를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2022년도에 출생자 수는요 24만 9,186명이었네요. 그리고 2023년 지난해 출생자 수는 23만 028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2022년도에는요 37만 2,939명이었습니다. 무려 13만 명이 사망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35만 2,511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역시 지난해도 12만 명이 더 사망을 했습니다. 출생자보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40년 뒤에는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하지요.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고요. 출생아 수는 줄고 이제 사망자 수는 늘어납니다. 즉 초고령 사회와 저출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는 가면 갈수록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가 소멸되는 지역이 있고 도시가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 지역에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시가요,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그리고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바로 이런 곳에서는, 특히 또 구리시, 이런 데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왜일까요? 바로 도시의 노후화가 되겠습니다. 역시 서울에도요, 주거지역이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또 단독주택이 오래돼가지고 주택이 노후화돼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가 노후화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동대문구 신설동 같은 경우도 도시가 노후화돼가지고 사람이 없고요. 빈상가도 많고 슈퍼도 없고 저녁이면 사람이 이동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세종시에는요, 밤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에 빈상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세종시는 2021년 얼마나 집값이 뛰었습니까? 그러나 2022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국에서 세종시가 되는데, 이렇게 세종시는 출산율이 높아도 역시 지금 도시가 아주 썰렁합니다. 지금 빈상가가 너무나 증가하고 있고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 현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도시가 노후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 지역에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즉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생산하는 그런 도시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라 하더라도 그 도시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면 역시 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은요, 지난 2022년에는 0.78명이었습니다. 갈수록 줄고 있죠? 그리고 2023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올해는 0.67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요, 2022년도에 0.5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더 떨어졌어요. 0.5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0.8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갈수록 떨어지죠. 0.77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저출산으로 초고령 사회가 온 것입니다. 자, 다음은 혼인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건수.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많을까요? 당연히 혼인 건수가 높지요. 2022년도에 혼인 건수는 19만 1690건수였고요. 2023년도에는 19만 3657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혼 건수가 93,232건이었고요. 지난해는 92,394건으로 이혼 건수가 나왔는데, 자, 이혼해서 말이죠. 남자들은 누가 이혼이 제일로 많으냐? 남자들은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40에서 49세까지가 이혼율이 7.1%입니다. 남자들은 40에서 49세가 가장 이혼율이 높고요. 두 번째가 50에서 59세가 이혼율이 6.0%입니다.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는요, 여자 같은 경우도 역시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40에서 49세가 무려 7.6%입니다. 남자는 50대가 두 번째인데요. 여자는 30대가 높습니다. 30에서 39세가 몇 프로냐?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 같은 경우는 30, 40대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연령대인데 이렇게 이혼율이 높으니 말이죠. 그러면 이혼하게 되면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참 이혼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역기능이 되는 것 같은데 참으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도시 지역에서요,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 상가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상가 투자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가 투자에서 망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경기도시의 과밀억제권역에 빈 상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자로 해서 수익을 내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다 부동산 시장에는 뭐 침체기, 하락기, 회복기, 상승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는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종시가 지금 유령도시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유령도시가 아니라 소멸도시,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도시 지역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동산에는 미래가 없다. 꼬마 빌딩, 상가 투자, 이제는 주의가 요망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구 변동 흐름을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야 되겠죠.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사 가는 것도,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도, 아파트를 사는 것도,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